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올해도 벌써 2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금융시장에서 아마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지 여부일 텐데요. 연말까지 남은 2차례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그 전망과 연준 위원 각각의 성향을 국제경제부 진정우 기자가 분석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말까지 FOMC 회의가 이번 달 말하고 네. 그리고 다음 달 중순 이렇게 2번 남았는데 네. 우선 이번 달 말에 있는 회의에서 이 기준금리 결정 전망 어떻게 나옵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는 지난 12일 기준 보통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자료를 인용을 하는데요. 네네. 거기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10월 말에 있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4.1%로 봤습니다. 동결이 우세한 거군요. 네, 그리고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5.9%를 기록했고 네네. 사실상 동결 전망이 지배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계속 연준의 움직임을 주목하는 이유는 네. 연준이 앞서 9월 FOMC에서 공개적으로 올해 추가 1회 더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인데요. 9월 FOMC가 끝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앞으로 신중하게 정책 결정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네. 대다수 연준 위원은 올해 추가 1회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 의장의 입장이죠. 입장이고 네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9월 FOMC 의사록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데요. 네네. 의사록에는 FOMC 참석자 대부분은 향후 회의에서 1회 추가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일부 위원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게 이번 의사록에까지 포함되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월가 일각에서는 위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균열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도 있습니다. 네, 의견이 조금 이제 엇갈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만약 진짜로 이번 달에 동결을 하게 된다고 하면 네. 결국 12월 중순에 열리는 그 마지막 회의를 두고서 의견이 엇갈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소수 위원들이 주장한 구체적인 그 주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소수 위원들의 의견을 그 의사록에 나온 내용을 따르면 네네. 몇몇 위원은 정책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거나 정점에 거의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과 의사소통의 초점을 얼마나 높이 더 인상할 것인가 보다는 얼마나 오래 지금과 같은 제약적인 상황을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연준이 최근에 통화정책 얘기할 때 higher for longer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뭐 고금리 장기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higher보다는 longer에다가 앞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연준 내부에서 뭐 어떻게 보면 균열을 발생시킨 소수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롱거에 좀 더 집중한.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보자면 금리를 더 올리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내리지도 않고 지금의 수준을 길게 끌고 나가자는 거군요. 네네. 네, 더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네. 그 FOMC 위원 한 명 한 명의 개별적인 성향이 어떤지도 파악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 분석 내용도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FOMC 위원들의 성향을 보려면 예. FOMC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는 게 낫겠죠. 네, FOMC는 아시다시피 연준의 기준금리와 통화정책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이고 네네. 총 12명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12명 위원인데 연방준비제도를 총괄 운영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FRB죠. FRB가 연준 이사회 이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7명은 연준 의장, 그다음에 2명이 연준 부의장, 그리고 4명이 연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7명 통칭해서 이사라고 하고요. 네. 그 나머지 7명 외에 5명 자리는 미국에 있는 연방준비은행 총재 12곳 중 5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중에 한 곳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당연직으로 항상 들어가고요. 네네. 나머지 4자리는 나머지 위원들이 1년 임기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요. 네. 그렇게 해서 총 12명. 총 12명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고 일단 연준 이사회 구성원들의 성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연준 이사회 7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네. 그리고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이렇게 3명이 의장 부의장 단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사는 미셸 보먼,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윌러,
그다음에 리사 쿡, 네. 그다음에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 이렇게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네. 7명입니다. 파월 의장의 아무래도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시장은 보고 있는데 파월 의장 의장이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네, 중립이지만 약간 매파 쪽으로 기운 아, 그런 성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파는 좀 더 통화 긴축 쪽에 가까운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금리 인상 아니면 통화 긴축 쪽을 통화 선호하는 긴축을 것이고 선호하는. 네. 비둘기파는 그 반대로 금리 인하 또는 통화 완화 돈을 풀거나 돈을 풀거나 금리를 낮추거나. 네, 맞습니다. 그쪽을 선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파월 의장은 중립이지만 약간 매파에 기울고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뭐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기자회견에서건 타운홀 미팅에서건 연설 자리가 있으면은 거의 추가 금리 인상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계속 강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왜 그렇게 하냐면 시장에 섣불리 완화 신호를 주게 되면 파월 의장의 입은 정말 파워풀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갑자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그 자산 가격이 급변동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파월 의장은 모든 그 FOMC 위원 중에서 가장 발언이 신중하고 입을 무겁게 단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나머지 연준 부의장 두 명도 중립 성향인데요. 네. 이 중에 필립 제폰스 부의장은 최근에 발언을 보면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필요성이 약해졌다고 발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클 바 부의장 같은 경우도 지난달 9월 미국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급증한 걸로 나왔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다는 임금 인상률이 낮은 점에 주목을 하면서 네.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 고용이 급증했지만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데 뭐 시장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감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연준,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의장과 부의장들이 중립이긴 한데 네, 뭐 약간 살짝씩 엇갈리는 것 네. 같고. 살짝 네. 네, 보기 다릅니다. 네. 나머지 이사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네, 나머지 이사들은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파 비둘기 반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이들을 제외한 그 4명 이사들을 보면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와 미셸 보어머 이사는 주로 매파로 분류가 됩니다. 네네. 보어머 이사는 연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매파 중에서 좀 더 강경한 매파 느낌을 발언하는데요. 네. 이번 주에도 연설에서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등 상황을 주시를 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연 2%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그런 거는 없다. 약간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입장인 네. 거죠. 그리고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도 이번 주 마찬가지로 연설을 했는데 인플레 2% 목표치는 확고하다. 거기에 대한 재논의는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네. 그런 인플레 2% 목표치를 재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에 대해서 이제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쿠글로 이사는 아쉽게도 연준 이사회에 합류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공개적으로 자신의 개인 의사를 밝힐 만한 연설 자리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뭐 다큐멘트 같은 건 없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서 비둘기파적 인사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 이사 7명 성향을 들어봤는데 뭐 이제 거의 뭐 반반인 상황이고. 네. 그러면 연방준비은행인 그 연은 총재 5명의 성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연은 총재의 5명도 보면 중립이 3명이고 네. 매파 비둘기 각각 1명씩 이렇게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중립 3명 중에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연은 총재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자리인데 존 윌리엄스 총재거든요. 이 분은 중립 성향이지만 약간 매파적인 부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그 FOMC 당연직 위원이라고 했던 당연히 사람. 위원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최근에 뉴욕 타임스와도 전면적인 인터뷰를 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부류인데요. 예. 최근에 발언을 보면 지난달 말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에 연설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거기에서 우리는 현재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 고점에 있거나 근접해 있다는 게 나의 견해다. 이걸 다시 풀어 얘기하면은 금리는 거의 인상 사이클 막바지에 도달했다. 그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거죠. 예. 그러면서도 다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 가야 할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뒤 발언들이 사실상 서로 상쇄가 돼서 균형을 맞추도록 좀 수위를 조절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른 중립 2명을 보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와 그다음에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중립으로 보통 분류가 되는데요. 네.
이 하커 총재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의 비행 경로를 가고 있다. 네. 그러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충분히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중립 입장이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죠. 네네. 그리고 로건 총재도 중립인의 약간 비둘기바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지난 7월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빨리 식을지 우려된다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제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나머지 연은 총재 2명은 어떻게 보면 좀 대척점에 있다고 평가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중에 오스탄 굴스비 죄송합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는 가장 비둘기파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굴스비는 보통 FOMC 위원들은 시장에 미칠 영향 같은 걸 고려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표현이나 지나치게 비관적인 표현은 좀 상당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 7월 연설에서 지금 미국 경제는 황금길 위에 있다는 표현까지 썼단 말이죠. 이게 네. 황금길이지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골디락스를 사실상 이제 패러프레이징 단어만 좀 바꾼 그런 느낌으로 쓴 건데 골디락스는 상당히 낙관적인 표현이어서 네. 보통 발언을 좀 경계한 연준위원들은 잘 안 쓰는 시기긴 하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썼다는 것은 굉장히 완화 시그널을 강하게 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경기가 좀 화랑이지만 네. 물가도 안정적인 거를 강조했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아주 균형 상태에 있고 이 상태로 쭉 가면은 미국 경제가 너무나 좋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댈 게 없다. 약간 네. 그런 신호를 줬다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남은 한 사람은 누구죠? 네, 그 굴스비 총재와 대척점에 있는 게 네.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총재입니다. 네. 굉장히 강경한 매파 발언을 자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네. 이번 주에도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에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은 최근 차입 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지 그것이 금리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렸죠. 네네. 그러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뛰더라도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줄일지는 아직 확답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네네. 시장은 그걸 보고 역시 카시카리는 매파진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다, 놓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에서는 미 FOMC 위원들의 성향과 그리고 기준금리 결정 전망 진정호 기자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